들려드릴 이야기는 태국의 한 국립공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공포 실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보자 본인과 친구들이 태국 차이아픔주에 있는 한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그 국립공원은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정확한 위치나 장소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들으시는 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분은 가명으로 뱅크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뱅크씨는 이런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때는 2015년 10월, 뱅크씨는 친구들과 함께 차이아픔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국립공원에서 머물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뱅크씨와 친구들은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비싼 곳에서는 잘 수 없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친구들이 아직 일을 하고 돈을 모아야 했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호텔 같은 곳에 머물게 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갔기 때문에 방을 여러 개 잡아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번 여행은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의논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 지방으로 가고 싶다, 저기 국립공원으로 가고 싶다 등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도시로 가거나 댐이나 유명한 폭포로 가자는 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차이아픔주에 있는 꽤 유명한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모두가 좋아하며 그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확정했고 언제 어떻게 출발할지 날짜를 정했습니다. 몇 시에 출발할지까지 정해졌고 10월의 어느 날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하기로 하고 라마 2세 도로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자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짐을 쌌고 약속한 날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정확히 아침 7시에 모두가 라마 2세 도로의 그 주유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차이아픔 주의 한 지역을 향해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라마 2세 도로에서 출발하여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일행 중 한 명의 고향이 바로 차이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친구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가기로 한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라마 2세 도로를 빠져나와 여러 지방을 거쳐 계속 달렸고 마침내 차이아픔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인 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친구의 집은 두 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채는 마을 안에, 다른 한 채는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식주택 단지가 아닙니다. 차이아픔의 마을은 콘산마을처럼 각기 다른 이름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집 한 채는 그런 마을, 즉 공동체 같은 곳 안에 있었고 다른 한 채는 밖에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 있는 집은 논밭 사이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집 같은 형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철에 지내기 위해 그런 집을 짓기도 하는데 아마 친척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친구의 집이 두 채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 밖에 있는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더 사적이고 편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안의 집은 다른 집들과 너무 붙어 있어서 이웃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를 여러 대 몰고 왔으니 배기음이나 여러 소음,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떠드는 소리가 친구의 이웃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있는 집에서 자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을 밖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뱅크씨는 약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감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마을 밖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은 양옆이 논이었고 S자 커브길이었습니다. 그 커브를 돌자마자 바로 친구의 집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나무로 지어졌고 지면에서 높이 띄워져 있었으며 집 앞에는 사다리 형태의 계단이 놓여 있는 태국 이산 지방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였습니다. 도착해서 그 집을 바라보자마자 그는 이 집에 분명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자신이 그런 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서워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각자 짐을 풀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다 정리한 후에 남자들끼리 의뢰 그렇듯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마셨고 지나다니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집 앞 도로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르자 약간 취기가 돈 후에 각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뱅크 씨는 다른 2명과 함께 바닥에 모기장을 치고 잤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침실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 집은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가면 뻥 뚫린 넓은 공간이 나오고 문이 달린 침실이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 방에서 잤고 뱅크 씨와 다른 2 친구는 바깥 공간에 모기장을 치고 누웠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운 자리는 머리맡이 바로 창문 옆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을 때 누군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상태였지만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자려고 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그는 정말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창틀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렸지만 친구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하룻밤만 묵고 가는 거니까 내일 아침이면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절대 당신을 모독하거나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창틀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던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던 그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고 마침내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것들을 자주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다들 잘 잤어? 함께 잤던 친구들은 모두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완전 잘 잤어. 이 친구 집 시원하고 좋더라. 밤 되니까 선풍기 켤 필요도 없이 춥던데 밤에 엄청 시원했어. 방에서 잤던 나머지 친구들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무언가를 본 것이었죠.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뱅크, 넌 어땠어? 잘 잤어? 뭐 본 거 없어? 그는 친구들을 겁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나도 잘 잤어. 평범하게 잤지. 이야기를 마친 후 그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들 먹어라. 그래야 가는 길에 여러 번 멈추지 않아도 되지. 모두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뱅크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게 온 걸까? 나쁘게 온 걸까?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보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걸어가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물 좀 가져올게.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소리쳐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들아? 무슨 일 있니? 뱅크 씨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집에 뭔가 있나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도 봤니? 이 대답을 듣고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그리 좋지 않은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로 뭔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뱅크 씨는 어머니의 반응과 태도에 완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밥을 먹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물 한 잔 없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 물 가지러 간다더니 물은 어디 있어? 그는 깜빡했네. 정신이 좀 없어서 라고 대답하고는 계속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머릿속으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너도 봤니? 라고 물으신 것은 여기에 정말로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곧 다시 길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 모두가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기름, 기타 등등을 확인하고 모두의 오토바이가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길 양옆의 풍경은 정말 좋았고 당시 날씨는 시원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폭포에 들러 구경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폭포 구경을 마친 후 다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약해둔 국립공원 숙소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폭포를 떠나 국립공원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다가 흥미로운 지점을 만나면 멈춰서 국립공원에 세워진 바위 같은 것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위와 사진을 찍는 등의 활동을 마친 후 그들은 건조식품, 신선식품, 음료수 등을 사서 오토바이 뒷좌석 상자에 실었습니다. 그날 밤을 위한 식량이었죠. 그들이 가려는 국립공원에는 전기가 없었고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그들이 예약한 장소에서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약한 곳은 텐트를 치는 장소였는데 화장실까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텐트 설치 장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캠핑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텐트를 치고 여자친구들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은 텐트를 치고 장작을 피우고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국립공원 위쪽에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올라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도 자신들과 같은 곳에서 텐트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개의 텐트를 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6시가 지나자 그들이 봤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위에는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은 그들 4명뿐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사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감상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려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친구의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 한 명은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습니다. 뱅크 씨와 다른 친구 한 명만 남아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뱅크 씨와 친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새벽 1시 30분쯤 되었을 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머리에 개구리 잡을 때 쓰는 헤드랜턴을 끼고 그들 아래쪽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저 불빛 뭐야? 이 시간에 누가 개구리 잡으러 왔나? 친구가 말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이겠지. 순찰 도는 거 아닐까? 그들은 친구와 여기는 보안이 참 잘 되어 있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봤던 아래쪽에서 이리저리 비추던 그 불빛이
그들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빛이 비춰지는 순간 주위가 어두웠기 때문에 불빛이 뱅크 씨의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뱅크 씨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그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긴 백발의 머리에 몸도 하얗고 옛날 사람들이 입던 것 같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로부터 나무 3그루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불빛을 피하려다 그 여자를 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밤중 숲속 그 나무 옆에 백발의 긴 머리를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친구가 겁먹을까봐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 같았죠. 그 여자를 본 그 순간 그는 그 여자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나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과 오른발로 나무를 붙잡고 있었고 머리는 서서히 몸을 비틀어 그를 향해 숙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소름 끼치는 미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뱅크, 너 왜 그래? 뭘 보는 거야? 아까부터 저 나무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는 서둘러 친구에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나 본 것 같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헛것 본 거 아냐? 너 취했어?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헛것 본 거 아냐. 취하지도 않았어. 진짜 봤다고. 저기 저 나무 좀 봐봐. 친구는 그가 말한 곳을 따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뱅크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뱅크.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캄캄하기만 한데 도대체 뭘 본 거야. 그가 친구에게 자신이 본 것이 단지 어둠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긴 백발의 여자가 그 나무에 붙어 있었다고 설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지 5초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친구의 여자친구가 텐트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와 친구는 서둘러 달려가 보았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가 겁에 질린 얼굴로 텐트 지퍼를 황급히 열고 나와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친구의 여자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더는 못 있겠어. 싫어, 싫어, 싫어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여자친구를 달래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 방금 밖에서 앉아있다가 네 비명소리 듣고 바로 달려왔어. 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마침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조금 진정되고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마르고 하얀 몸에 긴 머리카락, 백발의 긴 머리를 한 여자가 텐트 안에서 자기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녀가 꿈속에서 놀라 눈을 뜨자 늙은 여자가 자기 가슴 위에 앉아 목을 조르는 장면이 현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고 누군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을 떴고 긴 백발의 늙은 여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지퍼를 열고 나와 텐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 두 사람이 달려온 것이었죠. 그 후 먼저 잠들었던 다른 친구 한 명도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밤중에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 있어? 이제 네 사람은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친구의 여자친구가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도 무언가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뱅크 씨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둘이 술 마시고 있을 때 말이야. 내가 저기 저 나무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그는 그 여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긴 백발, 하얀 옷을 입은 늙은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굳어버렸고 친구들이 야, 뱅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애써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옆에 여자가 서 있어. 그때 친구들은 그곳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뱅크, 나무랑 어둠밖에 없는데. 헛것 본 거 아냐? 나 방금 저기서 소변 보고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친구가 방금 그곳에서 소변을 봤다는 말에 그는 친구를 휙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저기서 소변 봤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봤지. 근데 허락 구하는 걸 깜빡했나봐. 근데 소변 볼 때 아무것도 못 봤는데. 뱅크 씨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느 나무에다 쌌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가 방금 가리킨 그 나무. 맞아, 그 나무야. 내 기억이 맞다면 첫 번째 나무였던 것 같아. 바로 그 나무야.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늙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본 그 나무는 친구가 방금 소변을 본 바로 그 나무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루다 문양이 새겨진 동전부적을 꺼내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저희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휴식을 취하러 왔을 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한 행동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부디 용서해 주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뱅크 씨가 부적을 들고 기도를 마친 후 그는 부적을 꽉 쥔 채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무 옆에서 보았던 늙은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뱅크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이제 그만 들어가서 자자. 그 후 그는 가루다 부적을 소변을 본 그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걸 왜 나한테 줘? 돈 주는 거야? 이걸로 뭘 하라고? 밥도 못 사 먹겠네 라고 물었습니다. 뱅크 씨는 말했습니다. 물건 사라고 주는 거 아니야.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주는 거야. 오늘 밤 네가 가장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아서 네가 허락도 없이 그곳에 소변을 봐서 그 땅의 신이 내게 모습을 드러내신 거야. 네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까봐 걱정돼. 친구는 알았어, 줘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뱅크 씨는 친구에게 그 부적을 텐트 안에 가져가 베개 밑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텐트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고 새벽 5시가 넘어 거의 6시가 다 되어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날 밤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터주신은 정말 강했습니다. 각자 텐트로 돌아가 잠자리에 든 후 모두가 사람의 발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모두가 눈만 감고 있었을 뿐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눈만 감은 채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가 그 소리가 사람의 발소리인지 동물의 발소리인지 아니면 귀신이나 영혼의 발소리인지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모두가 텐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짐을 챙겨 최대한 빨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방콕으로 오토바이를 몰았고 길 위에서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은 분명 숲의 귀신이나 그 땅의 터주신 같은 영적인 존재의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귀신과 영혼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갔던 4명 모두가 텐트 주위에서 들려오는 사람, 발소리를 정말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뱅크 씨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숲이나 산 같은 곳에서 잠을 잘 때는 제발 해서는 안 될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아무리 좋은 부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한다면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고승의 강력한 부적이라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터주신 숲의 신, 산의 신은 정말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원혼이나 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숲과 산의 터주신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숲이나 산에서는 절대로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장난을 치지 마십시오. 제가 들려드린 여러 이야기에서처럼 숲과 산에는 그곳을 지키고 보호하는 터주신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려드렸던 깊은 숲속 리조트 이야기처럼 말이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깊은 숲속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내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을 겪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곳의 터주신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숲으로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먼저 말해두세요. 절대 기이한 행동을 하지 말고 무언가를 보거나 들어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숲을 나온 후에 이야기하자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모든 이야기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청취자분께서 직접 겪으신 실제 경험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숲이나 산으로 갈 계획이 있거나 지금 숲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부디 귀신을 만나지 않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